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새벽 4시 7분입니다. 새벽 4시 7분이에요. 뉴스까지 안 자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너무 피곤하다. 네. 비트코인은 우리가 좀 예상했던 그런 바닥에서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버티는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타점, 이제 만약에 52,000, 3,000 정도 사이까지 빠지게 되면 이번에는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등이 나오는 걸 봐야 그 다음 파동에 이제 규칙, 뭐라고 할까, 한 파동이 종파가 되고 다음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파동은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조차도 짧게 봐요. 그렇게 길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적게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풀베팅보다는. 자세한 건 차트 보면서 얘기 좀 나누고요. 뉴스가 빠졌으니까 뭐 다른 것 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66원이네요.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율이 진정되면서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서 나스닥도 약간의 반등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환율은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1340원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엔화 같은 경우는 또 뭐 다시 8.89까지 또 돌아왔네요. 유가는 80원대까지 또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쵸? 빅스 차트. 공포지수 차트가 일단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요렇게 또, 사람들이 좀 안심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 하지만, 공포지수 차트도 이제 옆으로 좀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움직여지게 된다면,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혹 시기가 아마 이제 내년 초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올해 말 내년 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줬고 반등도 줬고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흐름들 비슷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제는 숏 포지션 정리하셔야 됩니다. 늦어 혹시라도. 왜냐면 이게 나오고 지금 다시 빠졌잖아요. 그쵸? 요제는 슈퍼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위로 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에서 정리하시고, 또 다시 한번 타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 못 먹어도, 뭐, 만약에 400포인트 다 못 드셨어도 500포인트 정도 된다. 그죠? 뭐, 지금 해도 정리해도 200포인트 정도는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한 개 남겨두고, 남은 한 개까지 처리해는 어제 시황이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냥 한 개만 계약을 숏을 가져와서 이번에 정리했다면 이번에 숏 좀 청산을 하셨다가 다시 또 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빠진다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그쵸? 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엔비디아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더 만들 수 있을까라 볼 궁금증을 던졌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올까? 여기 모습의 큰 그림을 만들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 주고 나중에 여기가 오게 된다면 여긴 좀 맛있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엔화를 봐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엔화 볼 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차트로 분석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크게 봤었을 리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엔화 같은 경우는 8원대가 언제 왔었냐라고 하면 이제 이때 제외하고는 거의 최저가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화는 괜찮다. 길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게 별로 없네요. 그쵸? 네. 코인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58,000, 57,000, 러프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이게 이 자리가 반등이 좀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고, 버틸만한 흐름이 나올 법한 자리다. 그쵸.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 싶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파이낸스인가요? 코인베이스를 봐야지. 코인베이스 봐야죠. 그죠? 코인베이스 차트에서 이 추세선의 하단 이게 이런 추세선을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요. 이건 정상적인 추세선은 아닌데요. 이게 지금 약간 위치가 좀 어긋나 있나? 이걸 역방향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로그 추세가 되는 부분인데 코인베이스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로그에 이제 추세를 좀 따라 놓은 거거든요. 요 하나는 좀 걸리고 있습니다. 뭐 볼래요? 보실게요. 로그를 치게 되면 이게 평행 차트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걸 산술로 돌렸단 말이야. 조금 어긋나 있죠, 그죠? 요런 들도 보니까 약간 산술적으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투세들을 하다니면서 122평에 대한 지지를 살짝 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인 것만큼 우리가 반등에 대한, 그리고 하락이 잠시 멈추는 것에 대한 우리가 예상은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잡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가볍게 잡아보는 건 뭐 나쁘지 않고, 꼭 잡더라도 이걸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8,000, 57,000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뭐 요 정도 되겠죠. 어찌됐건 한쌤의 시장 자체는 이런 작더라 이런 바닥을 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보조지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올라왔으니까 61,000 정도? 그죠? 살려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하락보다 좀 더 약한 하락 이렇게 등장해주면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유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5월 일단 요거는 조금 지켜보고, 그냥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쭉쭉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올라가셨다면 만약에 여기서 체결된 것만 들고 가시면 돼요. 그죠? 살짝.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살짝 들어가셨다가 좀 기다리셨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 여기서 좀 배팅을 좀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요즘 5월 10일자 정도를 기다리면서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뭐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뭘 알 수는 없겠지. 이 정도 되면 다시 또 빠지는 그림으로 들어가겠지.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57,000원에 대한 데에서 조금 규모 있는 반등, 뭐 그래요. 뭐 규모 이 정도면 규모 있는 반등인가? 가자존이 아니에요. 가자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떴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뭐 이 추세를 좀 옆으로 조금 늘리는 그림을 하든지 그렇게 나와야 반등이 좀 먹을 만한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 어떤 부분이었었더라? 이 추세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추세선이죠, 그죠? 이 추세선인가? 정확하게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되겠네요, 그쵸? 요 추세선, 요 추세선에 대한 하단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약간 안 맞는데, 잠시만요.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지금 너무 그래서 이렇게 요 추세선에 대해서 우리 이 영역대에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매수를 노리려면 여기서 반등 한계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 순간적 이탈이 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현상이에요. 95%의 확률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거래량이 다소 좀 들어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 정도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거래량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더라? 4시간 차트였나요? 그래서 뭐 요거보다는 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고정 조금 모자라지만 살짝 등장을 했습니다. 그쵸? 조금 성이 차지 않아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애지간히 나왔긴 나왔네. 그렇죠? 그래서 요 규모에 맞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평들, 이 뭉쳐져 있는 이평들을 다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6만 살짝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가능성 있다라고 체크하시고 좀 관찰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눌림목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진입각을 보도록 합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좀 위험하거나 모르는 건 잠시 좀 띄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반등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었나요? 뭐 차트들 반등에 대한 이야기 드린 했는데 좀 뭐 툭툭 던져져 드린 했는데 그 중에 뭔 종목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비트코인은 좀 보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은 비트 잔을 맞춰서 하시는 쪽으로 흘러가시면 되겠고, 이번에 비트의 하락 조정보다는 알트들이 좀 저작이 좀 적게 나왔다.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인, 다행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일단은 스토캐스틱 큰 봉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주평이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두 캔들 정도, 그러니까 두 캔들 정도에서 돌리는 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전이 됐어요. 두 캔들 정도. 그래서 이렇게 버텨주면 반타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거 단타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반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은 이제 규모 있는 조정, 이 상승에 대한 규모 있는 조정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도 전략을 취해보는, 매수 전략을 취해보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턴을 할 때 알트도 코인들이 또 펌핑을 또 강하게 준다면 또 이렇게 한 번 더 고점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살려주는 그림 시나리오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예전부터 끌고 다니던 약반등 이후에 좀 기간 조정 쪽으로 끌고 가는 그걸 좀 메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지금 요 작은 반등들은 언급은 충분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적당히 하다가 한 8,60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8,600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정도 반등은 봐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핀프도 좀 오체가 좀 있고 요 추세가 깨지면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노리실 때 추세가 깨질 때 정리하십시오. 큰 흐름상 이렇게 1시간상 큰 흐름상 다이버런스를 조금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거래가 들어오고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한 방에 가기는 조금 빡세요. 왜냐면 1시간은 상승 다이버런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4시간 차트도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 4시간 차트도 일단은 나쁘진 않겠지만 여기 부분이 더 깊게 파여져 있죠. 여기 부분이 깊게 파져져 있고 최근에 하락이 앞에 잔잔하게 떨어졌던 것보다 더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 한 개의 파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38.2%의 되돌림 등장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50%와 61.8%의 되돌림 요 정도까지만 일단 고려를 하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요거는 이제 올라가주면 좀 긍정적으로 추세가 좀 도달될 수도 있다.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어디 갔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한 번 더 뭐 이렇게 좀 들고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하방이 좀 우선입니다. 근데 하방이 이렇게 가격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조금 기어가는 그런 형태. 이해되셨죠? 그게 좀 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봅시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녀석이 당장을 상승 다이버런스를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시간 상에서 이렇게 4시간 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나와주면 우리가 좀 먹을 만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5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그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리는 건 아주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루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조금 지금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저희들은 사실 한쌤이 계속 작년 4월달부터 4월 조정이 나올 거다 4, 5, 6 계속 조정 나올 거다고 대놓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4월 다를걸? 빠질걸? 대놓고 그리고 올 가을에 한번 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제로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잡스러운 유튜버들이 코인 100배 가는 코인 추천 뭐 하면서 막 도이고 이 계좌 인증을 이런 컴퓨터 이렇게 편집하는 게 있거든요. 그 편집을 해가지고 계좌 사기를 치는 거지. 돈을 늘 뻥튀기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믿고 따라가서 또 사기당하고 그렇잖아요. 한쌤 같은 경우는 뭐 오셔서 제 실제 계좌 보여드릴게요. 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래 내역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거래 내역인데 저는 뭐 엄청나게 벌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4년간 한 번도 잃지 않았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인증도 했었고 그죠. 그럼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오셔가지고 새업 신고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그분들 그 다음 하는 대가를 치러야겠지. 주거니 박거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
금투세 부분 때문에 한국 주식이 더 오히려 또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주식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도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 다행이다. 그치? 그래서 금투세는 연기되지 않을까? 대선 때까지는 연기가 좀 됐으면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스피라든지 이런 차트들을 봤을 때 금투세 연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 한국 증시의 여기 저평가됐다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얘는 쌍봉까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3천 정도까지 한번 가까이 와주고 또 조정세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글쎄, 일단은 뭐 이 정도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지금 이런 추측적인 증명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지루한 시장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또 좋은 타점, 좋은 자리 나올 거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한번 내일은 알트코인 좀 볼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